그렇다면 우리 장기수선 계획의 주요 용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장기수선 계획이란 공용 부분의 주요 시설물의 수선 그리고 교체 공사를 통해서 건물을 조금 더 안전하고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40년 또는 60년 정도의 기간을 기준으로 수선 항목과 주기를 예상해서 미리 수선 일정을 계획하는 건데요. 이 수선 계획 기간 40년에서 60년 정도 되는 계획 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서 충분히 가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논의해 보시고 줄이셔도 되고요. 조금 더 늘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려면 우리 금원이 필요하겠죠. 이 금원,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하고요. 장기수선 충당금 산정 방법에 따라서 산출된 총 금액을 관리규약의 연차별로, 구간별로 정한 적립 비율을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요율이라고 합니다. 이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라서 매월 적립하는 금액을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금액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부분 수리에서 사용되는 용어긴 한데요. 수선율은 우리 전체 수선 금액에 대한 부분 수선 시의 수선 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범위나 면적 비율이 아니라 금액에 따른 비율인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에 전체 공사 금액이 1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부분 수선율이 20%라면 부분 수선에 대한 공사는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진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장기 수선 계획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경미한 하자라든지 설비에 고장이 난 거를 보수하는 공사도 있죠. 이런 일상적인 공사는 수선 공사라고 칭하고요. 이 수선 공사를 하실 때는 수선 유지비로 지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장기 수선 계획 인수 인계 절차 한번 살펴보고 장기 수선 계획에 대한 절차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장기 수선 계획은 시행사, 그러니까 사업 주체에서 수립을 하게 되고요. 사용 승인을 위해서 사용 검사권자, 지자체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근데 지자체에서는 이 제출한 계획서가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엔 사업 주체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요. 이거를 승인이 떨어지면 사용 승인을 받게 되면은 이제 지자체에서는 입대이 구성되고 관리주체가 선정이 되고 나면 관리 주체에게 이 계획서를 인계해 주게 됩니다. 인수인계를 받으실 텐데요. 인계 받으실 때 우리 관리 주체와 입대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수선 계획의 성실성, 그러니까 단지에 맞게끔 작성이 되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사용 승인을 받고 나서 3년이 지나면 3년째 되는 달에 정기 검토를 진행을 하실 텐데요. 이 검토 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장기 수선 계획서도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3년이 되기 전에 주요 시설물을 신설하거나 관리 여건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입주자, 소유자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으셔서 수시 조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간혹 보면은 장기 수선 계획서에 대해서 3년마다 검토가 의무라는 점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장기 수선 충당금을 언제부터 걷어야 하는지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장기 수선 충당금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한 달부터 적립을 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21년도 1월달, 2021년도 1월달에 준공 승인을 받은 단지의 경우에 1년이 지난 2022년도 1월달부터 적립을 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이 점 헷갈리지 마시고 유의하셔가지고 적립해 주시면 됩니다.